우리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12번째 줄에 남측의 남측의 연방제, 북측의 연합제, 혼합 방식의 통일 방향에 합의하였다.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이고 북측의 연방제임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회견문.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이 친북 반미 일꾼을 사회통합수석에 임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고 안보 위해 사건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별 선언으로 한 주 우리도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남 적화 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의 실천 활동가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므로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6.15 선언은 김대중 정권이 최소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매수한 제1차 평양회담에서 약점 잡은 김정일이 들이민 대남 적화 전략문서에 김대중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 문서는 민족 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자유통일의 장애물인 북한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날조한 그 후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연방제 혼합 방식의 통일 방향에 합의했던 것이다. 북측 연방제는 적과 통일의 방향이고 남측의 연합제는 김대중의 친북적인 개인적 통일 방안이므로 이 합의는 사실상 연방제 적화 통일에 합의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 국가임을 선언하고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 강점한 반국가단체로 규정, 북한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놓고 수령 독재와 자유민주 체제를 혼합하겠다고 맹세한 6.15 선언은 오물과 생수를 함께 섞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대국민 사기요 반역이다. 6.15 선언 이후 김정일 정권과 남한의 친북 반미 세력은 적화 통일이란 말 대신에 6.15 실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음에도 사정당국은 좌익득세 분위기에 눌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다. 6.15 선언은 친북 반미 세력에겐 반역 면허증이 되어 6.25에 버금가는 사변적 사태를 초래한 만악의 근원이다. 6.15 선언을 실천하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공산화된다.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바로 이 6.15 반역선언 핵심 실천가이다. 그는 노무현 정권 기간 범민련 등 이적단체와 손잡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다. 이라크 파병 반대 6.15 국가기념일 제정운동을 펴는가하면 남북한 자익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선언을 훼손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통일국호 코레아 되찾기 운동에도 가담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이 애국자유진영의 반대를 무시하고 친북 반미 핵심 일꾼을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사회통합의 미명하에 좌파통합 내지 좌우합작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2.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도해서 지우게 될 6.15 반역선언 일꾼을 곁에 두는 것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3. 국방정보 및 국가기밀이 모이는
청와대 비서실에 이적단체와 어울려 온 친북 반미 핵심 일꾼이 근무한다는 것은 안보상의 중대한 위해 요인이다. 4. 김정일이 지령한 천안함 북침으로 사망한 46명의 병사들이 흘린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런 인물을 요직에 앉힌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모독이며 남북한 반역 세력에 대한 격려이기도 하다. 5. 이는 국가를 대신하여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과 맨손으로 맞서온 애국 자유진영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적에게 아부하는 매국적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애국 인사들을 공직에 내정하였다가도 친북 좌익 진영이 사소한 트집을 잡기만 하면 임명을 철회하였다. 그런 대통령이 애국 진영의 충정 어린 반대를 무시하고 6.25 일꾼을 요직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며 애국 세력에 대한 결별선언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진실을 유일한 행동기준으로 삼아온 우리 애국 진영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반대하여 싸운 것도 그들의 6.15 선언이 헌법과 진실을 짓밟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그 같은 행동윤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인사의 공직 임명을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이 정부에 대한 모든 기회와 희망을 접고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 기회주의적 중도 노선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을 테러주거,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던 지난 5월 24일 연설 정신으로 돌아가 중도 노선과 6.15 선언을 폐기하고 햇볕 정책에 사형 선고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인지 6.15 사변 세력 편에 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 김정일과 대한민국, 선과 악, 진실과 허위, 정통과 이단 사이에 중간은 없다. 박인주 수석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는 대한민국 세력의 마지막 경고이다. 2010년 7월 19일 박인주 통합수석 임명 철회 촉구 범애국진영 참여자 일동. 감사합니다. 양영태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인 만큼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6.15 공동선언의 헌법적 위반성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연방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기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간단한 설명이라든가 한 구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방제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이 단체에서는 연방제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 연방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방식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이 적화통일 방식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9년 1월 광화문에서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기자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또 6개월은 북측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개월 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합의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방제는 체제는 다르지만 대통령을 남측에서도 할 수 있고 북측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남측국과 북측군이 하나로 연방군을 결성합니다. 군은 해체됩니다. 결국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앞장서서 벌려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반대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일선에서 운동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그러한 일을 해온 우리 시민단체를 모독한 청와대와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자고 하는 다짐입니다. 또 경고입니다.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